자, 이번 시간에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평균이라는 얘기가 나왔네. 우리 평균 계산할 줄 아나? 평균 계산할 줄 알아. 그지? 평균 어떻게 계산하지? 두 개. A랑 B라는 두 개 숫자 있어. 평균 어떻게 계산하지?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었어. 그지? 자, 그런데 이 평균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는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를 대표하는 값이기 때문에 수직선상에 A랑 B가 나왔을 때 A랑 B 사이에 있는 녀석은 평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뭐든. 그치? 그 중에서 특히나 A랑 B의 중점을 잡아준 2분의 A 더하기 B는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평균을 볼 건데 이번에는 어떤 형태의 평균을 볼 거냐면은 직사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A랑 B야. 그치? A가 더 짧고 B가 더 길어.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 뭐가 돼? AB 되겠지? 그치? 그럼 얘 넓이랑 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을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치? 이 녀석의 넓이도 AB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겠어? 정사각형이니까. 루트 AB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도형에서 나온 녀석이야. 자, 그래서 루트 AB라는 이 길이는 확실하게 여기 짧은 길이인 A보다는 길 거고 긴 길이인 B보다는 짧을 거야. 그래서 A, B 사이에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 녀석도 A랑 B를 대표하는 값이야 라고 생각을 해줘. 그래서 얘도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치? 대신 이 녀석 그림 도형에서 나온 평균이기 때문에 루트 AB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평균은 이 녀석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은 산술 평균인 거야.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평균인 기하 평균이 소개가 됐네. 자, 그래서 이 평균 두 개를 가지고 산술 평균이 더 큰지 기하 평균이 더 큰지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기하 평균은 길이에서 나오는 거니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2분의 A 더하기 B랑 루트 A, B 중에서 어떤 게 더 큰지 비교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큰지 비교를 해주자.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은 2분의 A 더하기 B랑 루트 AB의 대수관계를 비교해주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어떻게 계산했어? 두 개 대수관계 비교해주는 거. 두 개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했었지? 맞아. 그치? 자, 그런데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그냥 빼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 해서 뺄 거라고? 제곱해서 빼줄 거라고. 자,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4분의 얘 제곱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하고 나와. 빼기 얘 제곱하니까 ab 하고 나와서 통분해주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에서 4ab를 빼주는 거라서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그치? 완전 제곱식 나왔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맞아. 제곱해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크거나 같을 거고. 그치? 등호 성립 조건도 체크해야 된댔어.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얘가 0일 때. 그치? 즉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공식입니다. 외우는 거야. 그치? 외우는 거야. 자, 요 녀석만 알고 있으면 반쪽짜리 공식이야. 뭐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얘도 반드시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항상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두 숫자 모두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 같을 때 성립할 거라고. 그치? 자, 여기 있는 이 공식은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2를 양변에 곱해서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오히려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그치?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281페이지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에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네. 그치? 281페이지에 거기다가 별표 좀 쳐놓고 몇 개 추가로 적어놓고 갈 거야. 자, 뭘 적어놓을 거냐면은 그거 바로 옆에다가 a 더하기 b는 2 루트 a b다. 이거 적어놔.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 그랬어. 그치?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 그랬어. 얘 적어놓고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언제 사용되는지도 책에다가 적고 나갈 거야. 알았지? 책에다가 적고 갈 거야.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사용되는 예 세 가지야. 자, 첫 번째 합을 알 때 곱의 최대값. 두 번째 곱을 알 때 합의 최소값. 세 번째 양수 조건 나오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쓴다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책에다가 이거 세 개 적고 갈 거야. 공식 우리 별 붙인 거 근처에다가 적어 놓으면 돼. 잠깐만. 적지 말고. 밑에 참고에 나와 있다. 그치? 참고에 나와 있어.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하고 나와 있네. 거기다가 별 붙여 놓을게. 밑에 참고에다가. 그치? 참고에다가 별 붙여 놓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합을 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을 할 때 합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야,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태에서 2A 더하기 8B가 3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양수 조건 하에서 합이 뭔지 알려줬어. 자, 여기서 포인트는 곱의 최대값을 찾는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합이나 곱을 알고 있다가 포인트야. 더한 게 뭔지 곱한 게 뭔지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더한 게 3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합을 알고 있을 때 곱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주는 문제입니다. 그치?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공식 우리 아까 외웠던 이 공식에서 A 자리 대신에 2A 쓰고 B 자리 대신에 8B 쓰라고. 그치? 그래 놓고 공식 다시 한번 써볼 거야. 그럼 2A 더하기 8B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2배 루트 2A 곱하기 8B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치? 자, 그런데 여기가 몇이래? 3이래.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아. 2의 루트에 16AB가. 그치? 양변 제곱할 거야. 그러면은 9보다 작거나 같아. 4 곱하기 16이니까 64AB가. 그래서 AB는 6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네.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64분의 9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럼 언제 최대를 가져?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최대를 가질 거라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썼을 때 앞에 있는 요 녀석이랑 뒤에 있는 요 녀석이 같을 때 최대값을 가질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등호는 2A랑 8B랑 같을 때. 그치? 자, 그래서 2A랑 8B랑 같으니까 8B 대신에 2A 써도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2A 더하기 2A가 3일 때, 즉 A가 4분의 3일 때. 그치? 자, A에다가 4분의 3 대입하니까 B는 16분의 3일 때 최대값을 갖겠다고.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치? 자, 두 번째.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자, A 곱하기 B가 3일 때 2A 더하기 3B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치? 자, 2A 더하기 3B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마찬가지로 곱한 게 몇인지 알고 있을 때 더한 거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그치? 자,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공식에서 A 자리 대신에 2A 쓸 거고 B 자리 대신에 3B 쓸 거야. 그치? 자, 그럼 2A 더하기 3B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배 루트 2A 곱하기 3B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2 루트에 6A, B인데 A 곱하기 B가 3일 했으니까 2 루트에 18. 그래서 6 루트 2 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6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주는 방법이야. 그치? 어디 보자.
자, 필수 5번부터 한번 볼게. 필수 5번. 산수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문제부터 일단 풀어보고 가자. 필수 5번부터 봐주면. 자, 공식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태에서 A 더하기 B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구나 하는 거야. 그치? 자, 필수 5번부터 봅시다. 5번 보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태에서 B분의 A 더하기 A분의 9B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증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어디 보자. 자, 바로 들어가지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들어갈 거야.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 B분의 A 더하기 A분의 9B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 2루트 B분의 A 곱하기 A분의 9B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A 자리 대신에 지금 B분의 A 쓴 거고 B 자리 대신에 A분의 9B 갖다 쓴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부분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2루트 9야. 자, 그래서 6보다 크거나 같네. 증명 끝하고. 그치?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등호 성립 조건까지 하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을 때 성립해. 그래서 B분의 A랑 A분의 9B랑 같을 때 곱해주고 곱해줘 버리니까 A제곱이 9B제곱일 때 그래서 A가 B 3B 일 때 성립할 거라고. 풀만 붙여줄 필요 없어. 왜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필수 6번으로 가자. 필수 6번. 1번. x, y가 1일 때 2x 더하기 3y의 최소를 구할 거야. 자, 그래서 곱한 걸 알려준 상태에서 더한 거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우리는 뭐 쓰자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자고. 자, 그래서 바로 2x 더하기 3y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배 루트 2x 곱하기 3y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자, 정리해주면은 2 루트에 6xy인데 x 곱하기 y가 1이랬어. 그래서 2 루트 6이 바로 최소값. 그치? 등호는 언제 성립해? 2x랑 3y랑 같을 때. 그치? 자, 2x랑 3y랑 같으니까 y는 몇이요? 3분의 2x를 여기다 대입해 버릴게. 자, 그러면은 x 곱하기 3분의 2x가 1이라서 x제곱이 2분의 3 나오네. 그래서 x가 루트 2분의 3 해서 2분의 루트 6. 자, x에다가 2분의 루트 6 대입하니까 y는 3분의 루트 6 하고 나오네. 이때 등호 성립할 거라고. 이제 등호 성립 조건까지 찾아줄 줄 알아야 되고. 자, 2번으로 가자. 2번으로 가면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x 더하기 2y가 16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를 구할 거야. 자, 그래서 x랑 y 양수 조건이고 더한 게 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곱의 최대값 찾아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산술 기하 평균. 자,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공식에 대입하면 x 더하기 2y가 2배 루트 x 곱하기 2y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16을 했으니까 16보다 작거나 같네. 2 루트 2xy가
자, 이 약분해버려서 8보다 작거나 같아. 누가? 루트 2xy가. 양변 제곱할 거야. 64보다 작거나 같아. 2xy가. 그래서 xy는 3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32. 그치? 자, 그러면 언제 최대를 가져? 등호 성립할 때 최대를 가져. 등호는 그럼 언제 성립해? 얘랑 얘랑 같을 때. x랑 2y랑 같을 때 성립해. 자, x랑 2y랑 같으니까 2y 대신에 x 써버릴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x가 16일 때, 즉 x가 8이고 x 대신에 8 대입하니까 y가 4일 때 등호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자, 필수 7번까지 한번 볼 거야. 필수 7번. 자, 필수 7번 보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태에서 A 더하기 B분의 1, B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자, 이 녀석의 최소값 한번 구해보자.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자, 첫 번째. 자, A가 양수, B가 양수니까 우리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따로따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줄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1은 2배 루트 A 곱하기 B분의 1, 즉 B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맞지? 또 B 더하기 A분의 4는 2배 루트 B 곱하기 A분의 4, 즉 2루트 A분의 4B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맞지? 자, 얘랑 곱한 거에 최소값 찾고 싶은 거니까 얘랑 곱해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A분의 4는 얘 곱하기 얘한 거보다 크거나 같겠네. 2루트 B분의 A 곱하기 2루트 A분의 4B. 자,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하니까 4루트에 B분의 A 곱하기 A분의 4B. 자, B 약분되고 A 약분되니까 4루트 4. 그래서 8 해서 최소값은 8. 이렇게 나왔다. 그치? 자, 두 번째 방법. 어디 보자. 이번에는 A 더하기 B분의 1이랑 B 더하기 A분의 4를 전개를 해볼 거야. 그치? 자, 전개해 볼 겁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AB 더하기 이렇게 곱하니까 4 더하기 이렇게 곱하니까 1 더하기 이렇게 곱하니까 AB분의 4하고 나와. 살짝만 정리해주면은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 하고 나오는데, 글쎄, 자, 어디서 요 녀석이 곱한 게 4로 일정하잖아. 그래서 요 두 개에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거야. 뒤에 있는 5는 나중에 따로 더해준다고 생각하고. 글쎄, 자, 그래서 요 두 개에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 5는 나중에 따로 더해줄 겁니다. 글쎄? 요거 없는 상태에서 양변에 5 더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얘 약분해버리니까 루트 4라서 2 곱하기 2에서 4네. 그래서 9 나온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답이 다르네? 뭐지? 계산 실수한 건가? 뭘 끄덕끄덕이야. 계산 실수 안 했어. 글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네? 뭐가 틀렸을까? 1번이 틀렸을까? 2번이 틀렸을까? 맞아. 1번이 틀렸어. 1번이 틀렸어. 자,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 자, 이따 풀이 적을 때도 1번 풀이 적어놔.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 이거. 알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내가 전에까지 계속 뭐도 따져봤어. 등호 성립 조건까지 따져봤잖아. 얘는 등호 성립 조건 안 따져봤어. 알지?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따져볼 거야. 자, 등호 성립 조건 따져볼 거야. 산술평균, 기하평균 여기서는 여기서도 사용해주고 여기서도 사용해줬으니까 얘가 등호 성립할 조건은 언제야?
A랑 B분의 1이랑 같을 때, 즉 A, B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하지? 자, 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해? B랑 A분의 4랑 같을 때, 즉 A, B가 4일 때 등호가 성립하네. 그지? 그러니까 위에 거 등호 성립 조건이랑 밑에 거 등호 성립 조건이 지금 달라. 무슨 얘기야? 얘가 등호가 성립하면 얘는 등호 성립 안 하고, 얘가 등호가 성립하면 얘가 등호 성립 안 할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거의 최소값을 그냥 요 녀석의 최소값 곱하기 요 녀석의 최소값이야 하면 안 된다고. 그치? 두 개가 동시에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줬어? 얘에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줬잖아. 그러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해? A, B랑 A, B분의 4랑 같을 때, 즉 넘겨줘서 A, B의 제곱이 4일 때, 즉 A, B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해서 최소값이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틀린 풀이. 왜 틀려?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알겠어요? 글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필수 8번 보자. 자, 8번 보면 1번에서 x가 1보다 큰 상태에서 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그치? x가 1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사용해줄 거라고? 곱한 게 일정할 때 사용해줄 거라고. 그치? 곱한 게 일정할 때. 근데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일정해야 해. 곱한 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 두 개 곱했을 때는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약분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정한 숫자가 나오잖아. 근데 얘는 약분돼, 안 돼? 약분이 안 돼. 그치?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약분 되게 만들어 줄 거야. 그치? 자, 분모를 x로 만드는 건 되게 힘든 일이야. 하지만 분자에 있는 요 녀석을 x-1로 만드는 거는 쉽네. 그치? 어떻게? 그냥 x-1 써주면 된다고. 식이 달라졌어. 식을 같게 만들어주려면 뒤에다가 뭐 해주면 돼, 이제? 플러스 1 해주면 돼. 그래 놓고 누구에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 부분에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주겠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배 루트 x-1 곱하기 x-1분의 1 해놓고 1은 나중에 따로 더해주겠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약분해서 1 나와서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바로 최소값. 해서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 x-1이랑 x-1분의 1이랑 같을 때, 그래서 넘겨주니까 x-1의 제곱이 0 아니고 1. 0 아니고 1. 자, 그래서 양변 루트 취하니까 x-1이 1, x가 2일 때 등호 성립하는구나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4x-1 더하기 x-1분의 2라고 나와 있어. 마찬가지로 그냥 곱해버리면 약분이 안 돼. 그래서 약분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x-1이 약분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4라서 4에 x-1이 있게끔 만들어줄 거야. 그래야지만 곱했을 때 x-1이 약분이 되잖아. 그치? 식이 달라졌어. 식을 같게 만들어주려면 몇 더해주면 돼? 3. 맞아? 그치? 3 더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줄 거야. 그래서 그거 나갔다. 2배 루트 곱하면 4의 x-1 곱하기 x-1분의 1 더하기 3이라서 약분되고 2니까 곱해서 4 더하기 3이니까 7이 바로 최소값.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
4의 x-1과 x-1분의 1이 같을 때, 즉 x-1의 제곱이 4분의 1일 때, x-1이 2분의 1일 때, 그래서 x가 2분의 3일 때 성립할 거라고. 알겠어요?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을 갖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발전 9번으로 가자. 자, 총 100m인 줄을 겹치는 부분 없이 모두 사용해서 그림과 같은 서로 다른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네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하나, 둘, 셋. A, B, C, D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럴 때 네 구역으로 만들어진 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줄 거야. 자, 그래서 요 큰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를 찾아줄 거니까 요 녀석을 x, 요 녀석을 y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자, 줄의 길이가 총 100m니까 가로가 두 개 있어. 2x 더하기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 5y 계산한 게 100이 나올 거고 전체 길이. 그래서 그럴 때 뭐가 지금 최대가 됐어? 넓이 x 곱하기 y가 최대가 됐대. 자, 그러면 더한 걸 알고 있을 때 곱한 거에 최대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수 평균 기하 평균을 쓸 거야. 그래서 2x 더하기 5y는 2배 루트 2x 곱하기 5y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가 100이네. 그래서 100을 2루트 10xy보다 양변 제곱해 주기 전에 2로 약분하고 제곱해주자. 50. 2500보다 작거나 같대. 뭐가? 10xy가. 그래서 xy 넓이는 250보다 작거나 같겠네. 맞아요. 그치? 응. 자, 그때 큰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래서 x 더하기 y가 먼저 구해야 돼. 자, 그러면은 넓이가 최대일 때니까 등호 성립 조건 찾아줘야 되겠다. 등호는 언제 성립해? 2x랑 5y랑 같을 때 성립해. 자, 그래서 요 식에서 5y 대신에 2x 대입할 거야. 그래서 x는 25, x 대신에 25 대입하니까 y는 10 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둘레의 길이는 가로 25, 세로 10이니까 더해서 35, 2배 하니까 70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앞으로 살짝 넘어올게. 282페이지 볼 거야. 개념 설명 살짝 하고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자. 자, 이번에 할 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름이 붙어 있어. 수에서 이름 붙어 있는 정리는 되게 중요한 거야. 녀석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야.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둘이 편지를 주고받다가 그 편지 안에서 발견이 됐대. 둘 다 남자야. 남자끼리 편지를 주고받다가. 남자한테 편지 써본 적 있어? 없어? 아빠한테 써본 적 없어? 네. 산타 할아버지한테. 산타가 없는데 없어요. 왜? 어렸을 땐 믿었잖아. 아, 저 어렸을 때는 없는데. 몇 살 때부터 안 믿기 시작했어? 7살. 진짜? 그 전에는 썼겠지. 기억이 그래? 엄마한테만 물어봐. 나 산타한테 편지 쓴 적 있냐고. 알았지? 아무튼 둘이 편지를 주고받다가 그 편지 안에서 발견된 부등식이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산타가 남자구나. 맞다. 그래.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A랑 B랑 X랑 Y가 실수인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등호 성립 조건도 알고 있어야 돼.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제 자, 증명도 간단하게 해보고 갈게. 자, 어떻게 할 거야? 어떤 게 더 큰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를 빼볼 거라고. 자, 그럼 전개 보니까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이 요거 전개하니까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 더하기 빼기 B제곱 Y제곱이 돼서 A제곱 X제곱 없어지고 B제곱 Y제곱 없어진 다음에 남는 것만 써보면은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더하기 B제곱 X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이네. AY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BX의 제곱하고 나온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클 거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해. AY랑 BX랑 같은 거니까 A 넘겨주고 B 나눠주면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까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3개짜리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적어줄 겁니다. A, B, C, X, Y, Z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랑 전부 다 같을 때 성립합니다. 오케이. 공식이 비슷해가지고 굳이 뭐 추가로 더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돼.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처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언제 사용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사용될 거냐? 합을 할 때. 밑에 안 써있지, 얘는. 제곱의 합의 최소값. 두 번째, 제곱의 합을 할 때. 합의 최대 최소값 에서 사용을 해줄 거야. 이제 자, 그래서 282페이지에다가 이 내용 적고 갈 거야. 이제 책에다가 적어놓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음, 음, 음. 왜? 뭐 우울해졌어? 반 왔네. 와우. 되게 길어. 근데 이거 공통수학 1을 못 쓰셔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13 무리함수 뒤에 있는 대수랑 미적원 확통 미적투도 투수하는 거 아닐까? 저래서 눈치 빠른 꼴맹이들은 아주 개 조금 한 2걸음 왔어. 2걸음. 전체가 몇 번이고 아, 몰라. CZ구나. CZ는 좀 과로 나도 과로 Z라고 썼다가 뭐가 이상해서 CZ.
때 제곱의 합의 최소값. 저거는 이것도 문제로 나오지. 와우. 알때 네,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이거 문제 풀 거예요. 확인. 오케이. 자, 발전 10번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합과 곱 사이의 관계야. 그치? 합과 곱 사이의 관계야. 합을 할 때 곱의 최대, 곱을 할 때 합의 최소.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합과 제곱의 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이야. 제곱의 합을 알려줬네. 그 상태에서 합의 최소값, 범위 이렇게 찾아보래. 이 녀석의 범위를 찾아보래. 그치? 그래서 제곱을 합을 할 때 합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는 형태의 문제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푸는 거 잘 봐. 잘 봐. 어려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려워. 산술평균, 기하평균보다 식 자체가 엄청 복잡하잖아. 그치? 복잡해. 그러니까 쓰고 시작해 일단. 공식을 써놓고 시작할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자, 문제에서 알려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여기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요 녀석은 누구였으면 참 좋겠어. 요 식에서 얘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가 뭐면 참 좋겠다고. 루트 2, b가 뭐면 참 좋겠다고. 1이면 좋겠다고. 그래서 a 대신에 루트 2, b 대신에 1 써가지고 이 식을 다시 써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루트 2x 더하기 y의 제곱하고, 자, 이 녀석 3일 했으니까 곱하면은 9보다 작거나 같네. 루트 2의 x 더하기 y의 제곱이, 자, 양변을 루트 취해주는 거니까 루트 2의 x 더하기 y는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A가 뭔지 B가 뭔지 체크해줄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합을 할 때 제곱의 합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복잡하니까 공식부터 써놓고 시작하면은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내가 찾고 싶은 게 여기 있으니까 얘는 누구라고 생각할 거라고? 얘라고 생각할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a가 누구였으면 참 좋겠어? 3이고 b가 뭐였으면 참 좋겠다고? 4였으면 좋겠다고. 그치? 그래서 a 대신에 3, b 대신에 4 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3x 더하기 4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자, 이 녀석은 25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최소값이 나오겠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체크할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뭐분의 뭐가? a분의 x가, 여기서 a가 3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x가 4분의 y일 때 성립해. 그치? 그래서 y가 뭐야? 3분의 4x일 때. y 대신에 3분의 4x 대입하는 거니까 3x 더하기 3분의 16x가 25일 때. 그래서 3분의 25x가 25니까 x가 3일 때, 그치? x 대신에 3 대입하니까 y가 4일 때 할 거라고. 앞에 있는 것도 뭐 굳이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하면은 뭐분의 a분의 x가, 즉 루트 2분의 x가 1분의 y일 때, 즉 x가 루트 2y일 때. 그래서 요 식에서 x 대신에 루트 2y 대입하니까 2y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3일 때, 그래서 y 제곱이 1일 때.
그래서 y가 풀마 1, y 대신에 풀마 1 대입하면은 x는 풀마 루트 2 하고 나올 거라고. 됐어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 8, 9, 10 정리해놓고 옆에 있는 거 유제 좀 풀어볼게.